나라가 온통 어수선합니다. 달러 환율은 치솟고 지난 11월 15일 금요일 지난 주말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더 이상 내려갈 데 없는 바닥이라고 믿었던 2400선도 무너졌다가 간신히 턱걸이를 하며 2416.86으로 끝났습니다.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은 11월 18일 월요일 이른 아침입니다. 오늘 주식장이 다시 열리면 어찌 될지 설레임보다는 사실 걱정이 더 앞섭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혹시 IMF가 다시 시작된 거냐? 지금 나라가 망하기라도 했냐? 하고 말입니다. IMF 트라우마가 있는 저로서는 이런 말보다 더 무서운 게 없습니다. 미국 S&P 500 지수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전쟁을 다시 치를 중국의 증시도 잘 버텨내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만이 충격을 받고 빠지고 있으니 이런 무시무시한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었나 봅니다. 동맹국 미국의 새 대통령이 취임한 것도 아니고 당선되었을 뿐인데 우리 경제가 축포가 터지기는커녕 곤두박질 치는 것은 벌써부터 엄청 쫄았다는 것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진짜 가동되는 2025년 1월 10일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걱정이 앞섭니다. 이런 우려는 우리나라 국민 73%가 트럼프 당선이 경제에 부정적이라고 답변을 한 데서도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트럼프가 취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큰 거 3개만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트럼프가 취임하면 벌어질 일, 첫 번째, 어마어마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트럼프는 외교안보 정책에서 일방주의와 비개입주의를 강화하면서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더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바이든 행정부와 부랴부랴 서둘러 2026년 우리가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2025년 대비 8.3% 증가한 1조 5,192억 원으로 늘리고, 2027년에서 2030년 분담금은 매년 전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 증가율만큼 인상키로 지난 10월 4일 최종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무대포 트럼프는 이런 합의를 힘으로 뒤엎을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우리가 낼 방위비 분담금 규모로 지금의 9배에 달하는 연간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조 원을 거론하면서 한국을 머니머신, 현금 인출기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게 우리를 호구로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허풍을 떤 대로 9배까지 인상이야 되지 않겠지만 일단 크게 딱 질러놓고 협상하면서 선심 쓰듯 깎아주는 제스처를 취하거나 주한미군을 뺀다고 협박하면서 분담금 인상을 이끌어내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주한미군? 그래, 빼려면 빼! 이렇게 되받아치지 못하는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가 애처로울 뿐이지만 전략상 이렇게 강짜라도 부릴 수 있는 배포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정말 주한미군을 빼면 어떡하냐고요? 절대 못 뺍니다. 주한미군이 어디 북한 때문에만 와 있습니까? 요즘은 중국이 더 중요하죠. 트럼프가 취임하면 벌어질 일, 두 번째, 관세 폭탄. 제일 걱정되는 대목입니다. 트럼프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60%, 다른 나라에서 오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는 10에서 20% 보편 관세를 도입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의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로서는 2대 수출 시장인 미국에서 이렇게 높은 관세를 때린다는 것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관세 폭탄이 떨어지면 우리 제품들의 미국 시장 내 가격 경쟁력 약화로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 석유화학, 반도체, 2차 전지 등을 중심으로 수출 감소가 될 테고, 이는 결국 우리나라의 추가적인 경제 성장률 하락을 가져올 것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면 내수 경기의 악화로 이어지죠. 시중에 돈이 돌지 않으니 국민들은 지갑을 더 단단하게 닫을 것이고, 그런 만큼 자영업자 폐업률은 더 높게 증가할 겁니다. 관세를 그렇게 매긴다 하더라도 우리 제품을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에다가 팔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니 내년부터 더 혹독한 가시밭길이 앞에 놓여 있는 격입니다. 이런 근심이 깊어지고 있는 요즘 반가운 소식이 하나 날아들었습니다.
페루에서 윤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2년 만에 정상회담을 갖고 각각 방한과 방중을 제안하고 양국 간에 진행 중인 한중 FTA 협상 속도를 내자는 데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막히면 중국 시장이라도 다시 열려야 합니다. 트럼프가 취임하면 벌어질 일 세 번째, 헛돈 날리게 생겼다. 바이든 정부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미국 중심으로의 공급망 재편을 위해서 채찍과 당근을 쓰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미국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채찍은 미국 내 생산 제품만 사용하겠다는 것이고, 당근은 미국에 투자하면 반도체 보조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삼성전자는 400억 달러, 약 55조 8천억 원을 들여 텍사스에,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에 5조 4천억 원을 들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은 우리 기업의 미국 진출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엄밀히 말해서 핵심 제조업의 해외 유출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반도체 생태계를 우리나라 안에서 만들었어야 되는 거죠. 하여간 힘이 없으니 그렇게 당할 수밖에요. 국내에 지어졌으면 더 좋았겠지만 어쨌거나 나가기로 한 김에 성공하면 좋은 일인데 시작부터 징후가 그리 좋은 편은 아닙니다. 반도체 지원법에 대해 비판적인 트럼프는 보조금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삼성의 투자로 5년간 텍사스에 1만 7천 개에 달하는 건설 일자리와 4,500개 이상의 고임금 제조업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미국 상무부가 밝혔는데, 여차하면 약속받았던 보조금 한 푼 받지도 못하고 투자금으로 남 좋은 일만 시킬지도 모를 일입니다. 더구나 미국에서의 일도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지난 9월 초 미국 공사 현장에 나갔던 삼성 직원들이 최소한의 인원만 남겨두고 대거 복귀했습니다. 일이 잘 진행이 안 된답니다. 미국이 기침을 하면 지독한 독감을 앓는 가여운 대한민국.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저력을 다시 한번 발휘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자고요. 잘 이겨낼 겁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인생 후반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